네, 월요일 체크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IBK투자증권 김용빈 주임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SK하이닉스 무려 7%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20만 원 돌파한 자리에서 지금 반도체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차장님, 엔비디아 무섭게 올라가면서 하이닉스도 지금 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너무 소외받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뭐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림화되는 작업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TSMC, SK하이닉스 이 체제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이제 굳건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독주 체계,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는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HBM이나 수요나 또 이제 HBM 업그레이드나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부분 발전을 하지만 저희 이제 주식적인 측면에서만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그 엔비디아가 TSMC 쪽에서의 발주를 넣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HBM을 지금 납품하는 부분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은 좋은 쪽으로 좀 가는 상황이지만 이 AI 가속기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한정적인 업체들한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줘서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괜찮다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나 다른 이제 HBM과 또 SK 하이닉스와 좀 관련이 좀 동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어떤 좀 그 이익을 좀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뭐 TSMC 쪽에서는 공격적이에요. 원래 대부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율 자체를 50% 이상이면은 괜찮은 정도로 하겠지만 거의 90%, 100% 가까운 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한정된 그런 캐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그 시장에 좀 이 시장 독주 체제가 좀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예,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말씀 집중해서 주셨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인님? 삼성전자 지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젠슨왕 CEO가 컬 테스트 실패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주가가 그렇게 크게 환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요. 네. 갖고 있다면 그리고 들고 있지 않다면 삼성은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싶고요. 지금 담아야 되는 시점. 오히려 지금은 담아야 될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이때까지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까지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대부분의 악재가 여러 가지 뭐 나왔었습니다. 특히 네. 뭐 컬테스트뿐만 아니라 노조 이야기라든지 그 부분은 일단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근데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왔을 때는 이미 나올 때까지 나온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악재를 좀 소화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 될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이제 그 하이닉스 대비 좀 후발주자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HBM에 대한 공급 부족은 거의 자명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한 2년, 2027년 정도까지는 한 공급량 대비 이제 수요가 거의 한 10% 이상을 계속 또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HBM을 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얘기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라든지 그런 팹리스 업체들에서도 이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온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 하이닉스만의 그 공급 물량으로는 다 커버가 불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래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대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앞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 예전부터는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그 파운드리랑 메모리를 같이
동시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팹리스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매력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 삼성전자의 좀 채택률은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 퀄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연장될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확실하게는 좀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수요가 같습니다. 너무 많이 늘었다 네. 보니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물량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오히려 지금 담아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 주셨고, 그럼 그 관련해서 밸류체인도 괜찮겠어요? 일단은 다 밸류체인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신고가 같죠. 지금 현재 HBM 내에서도 어떤 벤더들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3사 다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일단은 종목을 좀 샤프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HBM 관련한 종목들 내에서도 지금 시세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집중해 볼 필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바라보세요? 탑픽은 일단 삼성전자를 보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봤었던 한 85,000원 수준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부터 8%에서 10%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메모리 업황도 상당히 지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 사실 SK 하이닉스와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이 변동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변동성 대비해서 수익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탑픽으로는 삼성전자 말씀 주셨습니다. 차장님의 시각이 궁금한데 일단 금요일에 한미 반도체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1,500억 원 가까운 수주 소식이 좀 있었고 한미 반도체 현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단으로 지금 눈길 줘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약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이제 슬림화되는 현상이 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한미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미 반도체의 이 수주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무한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추정치를 내면서 어떤 밸류를 목표 주가 내는 게 아니라 이 한미 반도체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기대감이 점점 이제 한미 반도체에 항상 얘기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제 한미 반도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HBM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지금 가능성이 한계가 좀 없다라는 평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체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본딩 쪽에서의 처음에 시작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인터플러스나 다른 이제 이오테크니스 이런 기업들로 가고 있는데 저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크 그러니까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마지막 식각 이후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가 후발주자로서 지금 다시 한미반도체보다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또 이제 파크 시스템스까지를 그 전에 어떤 공정 쪽에서 필요한 가장 큰 장비를 갖고 있고 말씀드렸던 PSK 홀딩스를 지금 현재 후발주자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파크 시스템스까지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의 탑픽이 PSK 홀딩스로 그럼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저 지금 거래량과 함께 가장 단기적으로 시세가 몰리는 게 PSK 홀딩스거든요.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 지금 생각이 안 들잖아요. 왜냐면 그전에 저희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외국인들의 반도체 순매도 이후에 수출액에 대한 발표 난 이후부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시세가 나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예, PSK 홀딩스 탑픽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볼게요. 2차 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진짜 속아도 되냐, 찐 반등이냐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주임님, 2차 전지 최근에 좀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 올라간 채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거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이제 좀 향후 단기적으로.
길게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좀 올라갔던 이유는 물론 그 에코프로버티 같은 이 수급 쏠림 현상도 있지만은 이 미국에서 일단 중국산에 대한 좀 규제를 또 한 번 더 할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인데 특히 유럽연합도 있고.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신장 지역에 대한 노동 착취 문제로 일단은 좀 제기를 한 부분이고요. 수출 통제가 아직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태클을 걸 의향이 있는데 사실 이 중국 쪽에서는 이것을 좀 입증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쪽으로 중국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에 좀 걸리는 것들이 이제 CATL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반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겹쳐서 이제 좀 수급 쏠림이 상당히 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좀 국내에서 2차 전지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민주식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그런 생각을 봤을 때는 좀 단기적인 수급 쏠림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좀 상승률이 높았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낙폭이 상당히 좀 과대됐던 그런 종목들을 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단기적인 매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물론 앞서서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전기차 판매량이 사실 좀 늘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4월에서 5월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점프를 한 느낌인데 사실 면밀하게 뜯어보면은 그 PHEV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제 배터리 용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완벽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업체마다 좀 다르지만은 좀 어느 정도 주춤하는 모습을 상당히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연말쯤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업황에 대한 회복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수요 단에서 뭔가 받쳐줘야 되는데 저만 해도 차 뽑으면 전기차 안 뽑고 하이브리드 뽑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고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2차 전지 찐반등인가? 일단 주인님은 아니래요. 찌는 아닌 것 같고요. 찐은 아니다. 우선은 전기차에 대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뭐 전기차 쪽에 잘 풀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소재주 기업들이 이 중국과의 어떤 가격 싸움이나 이런 부분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전방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이 개화되는 부분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양극재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반등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반등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반등 시기가 또 이제 하반기로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중반 때도 이 전기차 업황이 안 좋으면서 작년 연말에 반등하겠다. 또 작년 연말에는 올해 상반기 때 반등하겠다. 계속 이제 이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 찐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힘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근에 반도체가 올라오지만 그 전까지는 이 주도주나 어떤 또 순환매 장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수급적인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적극적인 어떤 매수보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두 분 의견이 동일하십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단기로 접근한다면 사장님 어떤 종목 바라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SKC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SKC. SKC 동박이나 여러 가지 2차 전지 쪽에서의 비중도 높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주를 들어갔을 때 계속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기업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품목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기판 쪽에서 오히려 지금 시작 쪽에서의 관심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C처럼 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탑픽으로 SKC 받았고요. 주인님의 탑픽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본다면 삼성 SDI 지난번에 삼성 얘기 드린 거랑 똑같고요. 일단은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일단 배터리 3사 내에서 특히 안정적인 좀 수익률과 이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지난번에 좀 안 좋았던 것은 공격적인 투자를 못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업황에서는 오히려 더 좋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상대적인 좀 저평가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삼성 SDI면 좀 길게 봐도 되겠네요. 단기가 삼성 아니라. SDI면 일단 좀 길게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임님의 탑픽으로는 삼성 SDI 받았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자, 오늘 IBK 투자증권 김용빈 주임,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